무빙의 반장처럼. 네, 그쵸. 돌아온 모범생? 모범생이 망치를 들고 나타났다. What's the point of leaving the house today? Ain't nothing outside of these walls worth getting up out of bed anyway. Plus you still haven't called. Life's like a big implication, I'm in it. Keep checking my goddamn phone every minute. Watching movies we started but never finished. I'm drowning my sorrows and raising my spirits up. What's the point of leaving the house today? Ain't nothing outside of these walls worth getting up out of bed anyway. Cause you still haven't called, they say. 깜빡거리는 신호등 굴러다니는 낙엽도 할 일 하는데 넌 왜 이럴까? 그대가 없는 밤들도 반짝거리고 가을도 봄이 될 텐데 넌 왜 이럴까? 왜 사는 걸까? 할 일 오늘도 꽤 많았지. 설거지, 방 청소, 책상 정리. 복잡한 생각 한번 할 것 없이 원위치로 가는 것들 어찌 고마웠는지 밀렸던 자지구레 한 일들이 무너진 나를 꺼내 네 손이 내 손을 잡아준 시간에 두 손은 가기 급해 안 읽던 책도 어느새 마지막 한 장을 넘기는 날 발견해 어쩌면 이런 게 상실에 숨기는 걱정 많아 이렇게 바쁘게 지내니까 내 스케줄병 가득해 넌 너 할 일만 신경 써 고맙다 내가 할 일도 하나 줘서 안녕하세요. 드론 리뷰. 오늘은 마란츠 모델 50 그리고 CD 50을 가지고 케빈님과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또 다시 와가지고 리뷰하게 됐습니다. 오늘 마란츠에서 CD 50N이랑 앰프 50 그리고 매칭으로 엘라 데뷔 레퍼런스죠. DFR 52 스피커로 같이 지금 매칭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먼저 들어봤어요. 첫인상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엘라 같은 경우는 판매되고 있는 가격을 제가 오픈은 정확히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 안 된다는 소문이. 네. 케빈님 마란츠 예전에 어떤 거 쓰셨나요? 저 PM 6006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예전에는 PM 6000대랑 7000대 제품들이 되게 인기였잖아요.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플래그십 쪽은 덜 선호하게 되는 경향이 있었고 그쵸. 그때부터 이제 좀 다른 유럽 제품으로 좀 많이 넘어가고 했었는데 네네네. 디자인이 바뀐 다음에 디스플레이가 너무 작아지지 않았나라는 음. 생각 때문에 조금 이렇게 막 눈이 안 갔는데 오늘 봐도 디스플레이가 작은 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거실에다 네. 놓고 썼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이 네.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네트워크 플레이어랑 같이 사용하게 되면 동급 모델로 40M 버전 같은 그쵸. 경우에는 그 HOS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앱은 핸드폰으로 되니까. 다 되기 때문에 화면이 좀 작은 게 아쉽겠지만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 같고요. 오늘 대신에 전면 헤드라인이나 모든 게 좀 이뻐졌어요. 네. 네. 그리고 노브를 돌려보고 UI 같은 게 변하는 걸 보면은 좀 옛날 한 3, 4년 전에 나온 거는 버벅이는 느낌. 버벅이는 느낌의 그런 게 있는데 상당히 유려하게 화면도 바뀌고 이를 갈고 나온 게 아닌가. 케빈님이 그러면 앰프랑 소개 한번 간단히 해주시죠.
일단은 마란츠 모델 50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40N 모델이 먼저 출시가 되고, 이 40N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플레이어랑 앰프가 이제 오리온으로 되어 있는 인티 앰프였었는데, 그게 스트랩5G 2022년에 올해 제품으로도 소개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고, 왓 하이파이지 같은 경우에서도 별 4개 이상 제가 받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호평을 많이 받았던 제품이고, 그 제품이 네트워크 플레이어 부분을 제거를 하고 앰프 부분을 별도로 설계를 해서 앰프 기능만 있는 제품으로 지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출시된 50N 같은 경우에는 40N에서 네트워크 부분만 드러내서 CD 플레이어를 합쳐서 CD 플레이어 겸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이제 그렇게 나온 것 같고요. 당연히 오디오에서는 잘 알다시피 합쳐져 있는 것보다 분리로 갔을 때 좀 더 소리가 좋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하이엔드에서 말하는 부분이 있겠지만서도 전원부 분리로서 저 노이즈 플로어를 조금 더 낮게 가져간다든지 그런 분명히 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방향을 좀 취하지 않았나 싶어요. 모델 30 같은 경우는 D 클래스였잖아요. 네네네. 40부터는 AB로 바뀌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입문기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D클래스가 나쁜 앰프는 아닌데 D클래스를 좋게 다듬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투자가 돼야 되는 것도 있고, 오히려 너무 D클래스가 저렴하게 만들었을 때는 강성으로 그렇죠, 들리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는 AB 클래스가 개인적으로는 좀 호감이 많이 가는 증폭 방식이긴 합니다. 그렇죠. 많이 만들어 봤고 있고. 네. 근데 40N이랑 50N이 혹시 보셨을 때 좀 차이가 있으셨나요? 앰프적인 느낌이? 앰프 차이는 특별히 제가 안에 내부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제조사에서 설명에 따르면 안에 들어있는 앰프 모듈이죠. 그 앰프 모듈 자체가 동일한 앰프 모듈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94년도부터 자기네들의 앰프를 제작을 할 때 모델별로 별도의 앰프 회로를 설계하는 게 아니고 앰프 모듈 자체를 모듈화 해가지고 그 모듈을 이 앰프에다가 썼냐 저 앰프에 썼냐 약간 조합식으로 약간 모듈화 해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 있는 게 SA2 버전과 SA3 버전이 지금 들어가 있고, 프리단과 파워단이 각각 SA2과 SA3를 사용해서 설계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동일한 프리와 동일한 파워불을 가지고 있는 걸로 지금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컨덴서 용량도 굉장히 확보가 잘 돼 있고, 그리고 40N보다 50이 음질적으로 좀 더 집중하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들으면서도 좀 그런 느낌이 드셨죠? 네, 그리고 의외로 이 가격대에서는 중저역의 핸들링 같은 게 퍼지기도 쉽고, 그쵸. 그런데 마란츠에서 홍보하기로는 핸들링 잘 되고 조절력 컨트롤하고, 근데 실제로도 광고하는 것처럼 그런 핸들링을 보여줬던 게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스테레오 파일즈 40N 예전에 리뷰를 볼 때 아마 테스터가 이제 레벨 제품을 썼던 걸로 알고 있는데, 레벨 제품들이 저역이 좀 약간 호방감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컨트롤 해줬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데뷔 들어봤을 때 예전 데뷔랑 물론 이 녀석이랑 좀 다르긴 하지만 저역을 들었을 때 풀리는 느낌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역은 혹시 어떻게 들으신 것 같아요? 저역 부분이나 배경이나 보컬의 위치, 음장과 위치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가격대에 이런 이렇게 정밀한, 네. 그래서 굉장히 놀랬고요. 결국은 스피커가 이렇게 좋게 느껴지는 건 저 앰프가 굉장히 핸들링을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이 배경의 적막함을 만들어주는 부분도, 저희가 물론 케이블도 적당히 괜찮은 제품을 항상 쓰지만 이 네트워크 플레이어도 성능이 충분히 좋은 것 같다. 참고로 저희가 오늘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어떤 셋업으로 저희가 지금 네, 저희가 처음에는 인터넷 라디오를 잠깐 켰다가 스포티파이를 하고 타이달 연결했는데 타이달 연결이 굉장히 어려웠죠. 네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책상 한국 계정에서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었고, 일단 미국 계정을 바꾸셔야지 타이달, 스포티파이를 연동해서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좀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여튼 연결하니까 괜찮았다. 마란츠의 전면 배풀 디자인이 이번에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네. 제프 롤랜드의 그 전면 셰시 보면은 평면인데도 불구하고 CNC 네. 가공 자체의 그 물결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비슷한 느낌을 이제 가져다 주면서 이 가격대에 마감치고는 되게 고급스럽게 나오지 않았나. 원래는 검정색을 더 선호하는데 이 샴페인 골드 색깔이 저 무늬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전히 좀 아쉬운 건 네트워크 플레이어에서 앨범 아트를 보여주지 않고 텍스트만 나오는 게 좀 아쉽고, 요즘 워낙 잘 나오잖아요. 그 조그마한 칼라 LCD를 넣더라도 앨범 자켓이라도 이렇게 보여주면은 차이가 좀 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하지만 또 음악 들을 때 이렇게 텍스트나 이런 부분이 작은 게 또 좋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음악을 들을 시간이 충분할 경우에는 불을 거의 다 꺼놓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적은 조명만 있기 때문에 그쵸. 빛이 적을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보통 모든 앰프들이 디밍 기능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마란츠만
마란츠만의 철학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약간 멀리서 보는 별빛 같은 은하수 같은 느낌 있잖아요. 문득 든 생각인데 요즘 앰프들이 대부분 보면 내부에 뭐 필터 기능이라든지 좌우측에 스테레오의 그 음량 볼륨 조절이라든지 옛날엔 되게 아날로그 기기들에 많이 있었던 기능들이 요즘 좀 많이 사라지는 추세인데 마란츠는 여전히 그런 것들을 좀 기능적으로 계속 넣어주고 고수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하이파이를 하시는 분들은 EQ도 이제 많이 사용을 안 하시고 오리지널 사운드를 추구를 하시고 원하는 사운드를 튜닝이라든지 케이블 같은 것들 액세서리들을 이용해서 하지만 누구나 다들 입문기를 사용하시면서 느껴보셨겠지만 EQ를 통해서 부족한 베이스감을 올린다든지 그런 것들을 앰프에서 해주면 좋은데 안 되는 앰프들이 대부분 많은데 그렇죠. 그 일자 앰프들이 그런 게 좀 항상 고수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은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참 좋은 구매 요즘-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신규 라인업 중에서는 저렴한 버전으로 나온 게 5대50인 거고 저는 이 가격 포지션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 가격대인 것 같고 한번 사용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보통 입문기로 마란츠의 작은 모델들 있잖아요. 네네. 하프 사이즈인데 복합 기능을 가지고 네. 있는 그런 제품들 쓰시던 분들은 여기서 앰프가 좋아지면 어떨까 생각하실 때 굳이 이제 다른 브랜드로 넘어가기보다는 저도 마란츠로 업그레이드를 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마란츠의 이런 모델들도 한번 접해보시면 굉장히 이제 비슷한 경험으로 확장이 되니까 장점이 또 이게 AB 조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제 스피커를 여러 개 바꿔가면서 들을 때 컨트롤도 쉽고 좀 전에 절전 모드도 보니까 이 두 기기가 동시에 들어가더라고요. 네트워크 플레이어 쓰다가 앰프랑 이런 동기화 이런 부분이 오래 만들던 회사다 보니까 절전 모드 들어가는 시간도 딱딱 맞아 떨어지고 이런 디테일한 완성도가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제조사들의 강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또 이제 재미난 거는 가격대를 무색하게 만드는 마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나사도 실제로 저기 설명은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나사도 일반 스테인레스라든지 뭐 스틸 계열 나사가 아니고 황동인지 동인지 동생 나사를 썼어요. 그 일본 일제 그 앰프들 보면은 약간 실질적인 회로 자체의 설계에 의해서 소리를 올리는 것뿐만 아니고 부가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음질이 항상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는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저런 나사 하나하나 선정하는 것도 나름의 이제 마란츠의 철학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네, 나사 얘기하시니까 이제 뒤에 단자를 보면 MM 포노가 있는데 포노 단자랑 그리고 CD 단자를 고급스럽게 배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만큼 그 항상 집중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좋은 단자들을 배치해주고 공간도 많이 만들어주고 케이블도 좀 다양하게 쓸 수 있게 그리고 마란츠가 예전부터 저 단자가 한번 바뀐 다음부터는 엔트리급부터 다 쓰고 있긴 한데 단자의 마감도 굉장히 좋고 제가 땀을 많이 흘리는 편이라 단자를 좀 많이 신경 쓰거든요 부식 때문에. 그래서 보면 그런 걱정이 많이 들지 않는 단자들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모델 50 같은 경우에 뒤에 단자가 뭐 이제 다양하게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 채널도 2개를 지원하고 있고 AB 독립적으로 쓸 수 있고 같이 쓸 수 있고 우퍼를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출력도 제공을 하고 있고 IMPing도 지원하고 있고 내부 프리 같은 경우는 디지털 프리가 아니고 이제 아날로그 프리긴 하지만서도 파워 앰프로만 쓸 수 있는 패스스루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헤드폰 단자까지 있고 그냥 뭐 들어오라는 거죠. 그냥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예전에 이런 다재다능함이 사실 라드가 많이 지원해줬었는데 아, 그쵸. 그런 건 다 이제 상향 평준화된 것 같고요. 네. 일본 앰프의 장점은 이제 일본이라고 하긴 좀 그러네요. 지금은 미국 회사이지 않을까요? 한 몇 년 전에 BMW로 인수했던 사운드 유나이티드. 유나이티드? 네, 그랬던- 그쪽으로 인수가 됐다가 오랜만에 마란츠 요즘 뭐 하고 있는지 네. 찾아봤는데 작년인가 얼마 전에 다른 데 인수가 됐더라고요. 마란츠는 주인이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깝긴 하지만 여튼 샴페인 골드색을 참 잘 만든다고 느껴졌는데 그쵸. 이번 모델은 예전보다도 금색이 좀 빠져서 약간 실버 느낌이 나서 예전에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네. 색깔이 있었다면은 이번에는 집안의 화이트 톤의 그런 네. 집에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약간 쿨톤에 가까운 그래서 보통이었으면 저는 블랙을 더 선호했을 것 같은데 네. 이 모델은 이 색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이 색깔과 되게 맞는 소리를 내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까 고음부 표현할 때도 예전 엘라 데뷔 모델은 고음이 좀 답답했는데 오늘 들을 때 고음에 대해서는 저렇게 크게 불만은 없었고요. 전 대역에 있어서 잘 해주고 반응성도 좋았고 확실히 앰프가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예전에 항상 마란츠 제품을 쓸 때 고민되는 부분이 저희가 저역을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때와는 좀 많이 다른 저역인 것 같아요. 마란츠는 상급기로 가도 저역의 느낌이 타이트함과는 좀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오늘은 전혀 그런 느낌이 없어요.
네, 마란츠의 느낌은 진짜 아름답고 자연스럽고 공격적이지 않은 그쵸. 음을 이렇게 내주는데 오늘은 생각보다 밀어주는 거, 느낌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고 그 중고역에서의 얘네 청량한 비슷한 그 반짝이는 네. 그런 느낌은 여전히 유지하는데 저역 부분은 훨씬 개선된 것 같아요. 현대적으로 확실히. 저 부분은 정말 괜찮은 앰프라고 느껴지는 게 티가 날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마란츠 50N 얘기를 추가적으로 좀 하다 보면 많이들 아시는 이제 DAC 칩인 그 ESS에서 만들었던 9038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2비트 그리고 256 DSD. 네, 256 DSD까지 지원이 되고 있고 다만 USB 연결을 했을 때만 풀스펙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뭐 네트워크 스트리밍 서비스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PCM 192kHz까지 샘플링이 줄어드는 그런 점은 있지만 DSD도 한 단계 내려갈 겁니다. DSD 128인가 62까지 지원이 한 단계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USB가 항상 필요한 스펙은 아니어진 네. 것 같아요. 결국 넷플을 샀다는 건 넷플의 편안함을 쓰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CD50과 모델 50의 조합은 40N을 구매하는 분이 나는 앰프를 나중에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넷플을 바꿀 수도 있고 좀 선택지를 주면서 또 반대로 다른 앰프를 갖고 있는 분이 나는 CD랑 넷플을 같이 쓰고 싶은데 DAC도 보통 CDP가 겸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니즈를 좀 잡은 제품인 것 같아요. CD501 같은 경우는 CDP를 지원하면서 DAC 겸 그리고 넷플. 그래서 기존의 인테이 앰프나 이제 불량 앰프가 있는 분들이 한번 좀 적당한 가격대에 이제 넷플을 쓰고 싶을 때 반대로 이제 이 구성이 모델 40을 제가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CDT를 추가하겠죠. 그리고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으면 결국 DAC가 내장된 앰프를 간다든지 넷플을 어떻게 구성한다든지 고민이 많을 텐데 이런 형태의 구성이라면 앰프도 쉽게 바꿀 수 있고 넷플이나 이제 소스단도 쉽게 바꿀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저는 되게 강점인 것 같아요. 소리는 소리대로 기능대로 이 구성이면은 다 뭔가 한 번씩은 해볼 수 있는 세트가 되지 않을까. 제가 다시 입문한다 그러면은 위시리스트에 반드시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그래서 같습니다. 앨범 아트와 디스플레이 크기 요게 좀 아쉽지만 그런 거 빼고는 수려한 디자인과 네. 좋은 음질과 다시 한번 경쟁력을 가지게 된 게 아닌가. 그리고 이런 파이가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제품군들의 숨겨진 장점이라고 하면은 저는 리모컨이라고 생각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구하기도 쉽고 이거 하나로 두 개 다 제어할 수도 있고 조작감도 좋습니다. 괜찮아요. 디자인도 이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마란츠 제품을 봤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요즘에는 워낙 화려하고 에버솔로 이런 제품들은 안드로이드에 내장돼 있잖아요. 네. 그런 제품들 쓰다 보면 예전에 이런 LCD 모델들에 대해서 좀 경시할 수도 있는데 또 막상 뭐 조작해보면 그렇게 막 느리지도 않고 직관적인 부분도 있고 터치 아닌 디바이스에 또 그 조작감이 또 있잖아요. 또 장점일 수도 있고 반면에 너무 보여주는 게 적다, 멀리서 잘 안 보인다, 이런 건 또 단점일 수도 있고 오랜만에 마란츠가 잘해줘서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 줄 평으로 하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약간 돌아온 모범생? 네트워크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솔직히 네트워크 플레이어만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넷플이 좋은 넷플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쵸. 마란츠를 구매한다면 또 얘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톤 앤 매너가 너무 좋고 그리고 편의성이나 파워 세이빙 모드 들어갈 때 타이밍 맞춰주는 이런 부분들 자체가 제조사에서 그런 QC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세트 구성으로는 굉장히 좋겠다. 근데 독립적으로 CDM만 사는 거에 대해서는 매력이 아주 높다고 생각은 솔직히 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결도도 되게 이제 중요한데 마란츠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업데이트를 하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시간이 지연되긴 했지만 특별히 연결하는데 문제가 네, 사용자 경험은 굉장히 좋았다고 네. 느꼈어요. 왜냐면 저희가 검색을 하지도 않았는데 iOS나 안드로이드나 바로 제품이 떴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업데이트도 바로 됐고 반응성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괜찮았고 네, 앱도 맞습니다. 유료했고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만족스러웠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마란츠와 엘락 세트로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오랜만에 그 입문기 레벨에서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이 나온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저도 들고 있습니다. 모델 50 되게 재밌네요. 괜찮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네. 다음에 또 더 좋은 기기, 더 재밌는 기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봬요. 저희 위멤프는 공부 안 해요? UMP는 지금 오드가 갖고 왔잖아. 네, 아예 정식 수입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신 수입하면 알이 막아버리더라. 그런 게 있어. 그럼 오드랑 공부를 한번 해야겠네. 근데 오드가 우리랑 공부를 하려나?